선생님 안 무서워하다니. 너 정말 선생님 유치해요. 네가 더 유치하거든요. 선생님이 나 유치해요. 손도 집어넣어. 빨리 하고 가자. 아, 그냥 빨리 하고 그래. 빨리 끝내주실 거예요? 빨리 하고 1시간 뒤에 가자. 콜? 유. 합시다.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몇 쪽이냐? 어딘지 몰라요. 200 257 257뼈. 네. 257. 아. 중간에서 끝나요. 요거하고 내용 정리하고 숙제 어떻게 하는지. 아. 야, 찡찡거리지 좀 마. 여기 이거 봤는데 찡찡거리지 좀 마세요. 자, 여기 내가 시작 눌렀니? 차음아? 눌렀어요. 아니요. 눌러져 있어? 돼 있어요. 자, 하겠습니다. 저희 안 되는데요. 자, 257. 돼 있어요. 아, 뻥치지 말고. 진짜. 돼 있어?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257쪽 펴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주 클리닉까지의 숙제가 뭐냐면은요. 그 5공배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옥수수 뺑소니 요 소설 내용 정리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써오시면 돼요. 발표는 안 돼요. 지금 시간 없어서 못 써요. 숙제 해갖고 오시고 재밌는 거 몇 개 뽑아서 선생님이 발표 좀 시키겠습니다. 괜찮죠? 예. 발표한 사람 선물 주세요. 잘 쓰세요. 잘 쓰십시오. 자, 시작할게요. 건우야, 너 프린트 있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딱! 야, 너 잡히기만 해봐. 재준이의 뒤통수를 강타하자 녀석의 고함과 쌍시오 소리가 짜릿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257이야, 시진핑. 장난을 걸었을 때 나오는 최고의 반응이다. 어김없이 녀석이 짧은 다리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쫓아왔다. 지금 무슨 상황이야? 쫓기고 있어요. 민주야, 정신 차려. 쫓기고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자전거 경주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면 20분 걸리는 학길이 금방이다. 야, 이 뺑소니 개 섞어라. 잡히지 않는 나도 대단하지만 나 동그라미 쳐. 무슨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진짜.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도 대단하지만 2년째 한결같이 쫓아오는 녀석의 근성 끈기도 눈물겹다. 녀석과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교복을 입은 뒤로는 웬만해선 자전거로 지지 않았다. 밑줄 치세요. 내 것은 상표 없는 1단짜리 고물. 집이 어떤 것 같아? 가난해요. 그쵸. 가난함이라고 쓰세요. 가난함. 내 것은 상표 없는 1단짜리 고물. 자전거가 그렇대요. 녀석의 21단 자전거에 기죽지 않는 이유다. 3단 부스터 발진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재준이가 내뱉은 말이었다. 항상 누가 이겨? 자전거 경주하면? 내가 이겨요. 물론 조금 더 자전거는 왜 더 안 좋은데 이겨요? 잘 타는 실력인 거죠. 거지. 더 잘 타는 거죠. 유치한 녀석. 그냥 기어를 변속했다고 말할 것이지 네가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라니까. 헉. 그런데 진짜 거리가 좁혀지잖아. 녀석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잡히면 가만 안 둬. 숨 넘어가는 고함 소리에 뒤를 보니 벌써 닿을 듯한 거리였다. 시뻘건 얼굴에 튀어나온 핏줄. 사악하게 웃는 녀석의 얼굴이 꼭 염라대왕 같다. 민주야, 책 봐. 염라대왕 같다. 모모 같다. 무슨 법 쓴 거니? 지규법. 이 자식 오늘따라 무섭네. 발전했잖아. 짝 하고 자전거 따라잡혀서 등짝을 빡 때린 거예요. 순간 등이 번쩍했다. 따라잡혀 한 대 맞은 것이다. 으아, 등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된 이상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일어서서 온몸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1단짜리 자전거로 녀석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잠시 재준이와 벌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등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등짝 맞았죠. 또 어두워 맞을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머리고 등짝이고 연신 얻어터지기 전에 나만의 솜씨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어야 한다.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나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 그런데 빵! 큰일 났네요.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찔렀다. 그와 동시에 끼익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헐, 어떻게 됐을까? 선생님 거기 그림도 있네요. 야! 사색이 된 재준이의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차에 치인 건 아니네. 그쵸? 차랑 부딪힐 뻔하는 걸 피하려다가 난간에 부딪힌 거지, 시진아. 그쵸? 자전거에서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학생 괜찮아? 새 뚜껑 깨질 듯이 쨍쨍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새 아저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밑줄 치세요. 일어나지 말고 누워있어, 학생. 왜? 괜히 움직였다가 더 큰 부상을 당할까봐. 적으세요. 움직이면 더 큰 부상을 입을까봐. 움직이면 더 큰 부상을 입을까봐.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고등학생들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일 때가 있잖아. 근데 애들이 도망을 가요. 되게 창피하대. 되게 창피해? 되게 창피하고 되게 혼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는 거야. 그게 내가 너무 놀랬죠. 왜냐면 어떤 애가 오늘 선생님 저 학원 오다가 그 우회전하는 차는 뭐 무슨 과속으로 달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세진 않, 그 속도가 높진 않잖아. 그쵸? 빠르진 않으니까 하다가 부딪혔는데 살짝 부딪혔대. 근데 창피해서 도망쳤다는 거야. 왜 창피했어? 그랬더니 그냥 되게 그 아저씨가 자기를 혼낼 것 같았대. 그 학원에 왔는데 괜찮아요 하는데 3시간 지나니까 뭐래? 선생님 옆구리가 결려요. 막 이래요. 교통사고는 여러분 당시에 쳤을 때는 몰라요. 근육이 긴장해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깨나 뭐 허리나 이런 데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연락처를 받아야죠. 그 사람 연락처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아저씨가 너 안 되겠다. 병원 가자. 엑스레이 찍어야겠다 하고 차에 타라 그러면 타야 돼 안 타야 돼? 절대 타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면 전화가 어떻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받아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딱 보세요. 그 번호판을 딱 보고 거기서 막 앞에서 찍고 그러면은 한 대 맞을 수 있으니까 슬며시 짝 차번호를 보고 외우세요. 차번호 외우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근데 그 아저씨가 연락처를 줬어. 그쵸? 나도 받았어.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죠.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근데 잘못 알고 보니까 잘못 이상하게 전화를 그러니까 차번호를 빨리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가 야 차에 타 병원 가자.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럴 땐 112를 누르시면 돼요. 알겠지? 절대로 그 차에 타면 안 된다. 왜냐면 저 멀리서 너네를 보고 있다가 나왔다 하고 가서 일부러 부딪혀서 차에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단둘이 그 차에 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고 엄마 아빠한테 빨리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저씨가 자꾸 차에 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 경찰 112. 근데 거기다 대는 것도 112 누르면 이렇게 안고 갈 수 있으니까 힘이 약하잖아. 너네 중학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질러야죠. 도와달라고. 울어요. 울면 누워 그냥 누워. 아니, 울어요. 울어? 아니, 운다고? 울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연고소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시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내가 이렇게 다 컸잖아 니네. 야, 그냥 부딪히다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소리를. 왜냐면 아저씨가 야 병원 가자 차에 타자 막 이래. 그럼 어떻게 무섭잖아. 소리를 지르시라고. 그러면 너무 다쳐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럼 그건 의식이 없는 건 나도 모르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생님도 뭐라고 근데 할 말이 완전 깜깜한 없네요. 골목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 자 하겠습니다. 창피해 죽겠는데 여기에 누워있으라니 나는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벌떡 일어섰다. 풀숲에 굴러서 그런지 까진 곳 하나 없었다. 다친 곳은 없어요. 50m를 넘게 뛰어온 아저씨가 헐떡이며 도착했다. 생각보다 덩치가 컸다. 아픈데 없니? 예, 어지럽진 않고 괜찮은데요. 질문을 뿌리치려고 반사적으로 짧은 대답이 튀어나갔다. 재준이가 어느새 내 자전거를 옆에 세워놓았다. 자전거도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이제 나 지금 아니야. 진짜 괜찮다니까요. 괜찮은지 밑줄 치세요. 괜찮은지는 지금 모르는 거야. 내일 되면 또 아플 수도 있어. 아저씨가 어떤 사람 같아요? 착하죠. 인간적, 따뜻한. 적으세요. 인간적, 따뜻함. 인간적, 따뜻함. 근데 실제로 이러면 가면 안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가면 뺑소니.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큰 덩치와 달리 순한 인상을 가진 아저씨가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고는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딱 봐도 옛날 폴더폰인데 도금이 벗겨진 무지 낡아 보였다. 밑줄 쳐. 이 아저씨도 형편이 어때 보여요?
넉넉해 보이진 않죠. 아주 옛날 고물 핸드폰을 쓰고 있대. 가난함. 적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학생 핸드폰 번호 좀 불러줘. 이 아저씨가 내 아픈 곳을 건드리다니 왜? 얘는 핸드폰이 없어요. 없는데요. 아저씨가 날 위아래로 쳐다보았다. 중학생인데 핸드폰이 없다고 하니 거짓말이 아닌지 살피는 눈치였다. 이봐요. 아저씨가 들고 있는 폴더폰이 더 거짓말 같거든요. 밑줄 쳐. 그럼 집 전화번호라도 알려줘. 밑줄 쳐. 이 아저씨가 자꾸 이러는 거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아프면 연락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요. 자,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적으세요. 책임감 있는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 나는 마지못해 이름과 번호를 불러주었다. 아저씨가 번호를 저장하는데 한참 걸렸다. 나와 재준이는 아저씨의 낡은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학생 여기 잠깐 있어봐. 아저씨가 트럭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다. 트럭까지 50m쯤이니까 왕복 100m. 더운 날씨에 아저씨도 고생이다. 야, 저 아저씨 옥수수 장사하나 본데? 재준이 말을 듣고서야 트럭에 눈길이 갔다. 핸드폰만큼이나 낡은 1톤 트럭인데 진칸을 포장마차로 괴주에 쓰고 있었다. 빛바랜 현수막에는 삶은 옥수수, 영양 계란빵 3개 2,000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저씨가 다시 헐레벌떡 뛰어왔다. 헉헉, 학생 이거 받아. 메모지였다. 아저씨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다른 어른들은 폼나게 명함을 주던데 그런 것도 없나 보다. 내가 지금 급한 일 때문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학생 나중에라도 혹시 아프면 이리로 꼭 연락 줘. 알았지? 아저씨의 쩔쩔매는 표정을 보니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연락 안 해요 라고 외치고 입으로는 네 하고 말했다. 니네도 이러니? 얘들아 숙제 내일 꼭 해와야 돼. 저 그래 해와요. 근데 속으로는 안 해올 거지롱 하고 네 하고 나가니? 그러지 않겠죠? 안 해올 거예요 하면 또 혼나니까 일부러 내려가. 꼭 연락 줘. 아저씨는 귀에 대고 귀에 손을 대며 통화하는 신용을 보이고는 트럭으로 뛰어갔다. 꼭 내가 아파서 전화하길 바라는 것 같다. 밑줄 치세요.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네. 왜? 진심으로 걱정함. 책임감. 진심으로 걱정함. 책임감. 재준이가 자전거에 올라타며 말했다.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장난과 원망이 섞인 내 말에 재준이 녀석은 그저 씩 웃었다. 삐웅. 지금 집으로 돌아와서 게임하는 중. 이것은 헤어 드라이기 아니구나. 부팅하는 소리구나. 헤어 드라이어기 소리가 아니다. 내 컴퓨터 부팅 소리다. 작년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서 받은 건데 어디서 이런 할아버지 컴퓨터를 구해다 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예요. 부팅도 엄청 오래 걸려서 집에 오자마자 전원 버튼을 누르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켜진다. 그래도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고 인터넷 요금도 학교에서 내준다. 나는 작년부터 온라인 게임을 시컬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7시까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다 일가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학교 끝나고 뭐 해? 게임. 계속 게임해요. 엄마 아빠가 있을 땐 못하죠. 그치?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 뭐만 하는 거야?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랑 연결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 개인의 책임. 그죠? 저기 하윤아 조금 조용히 씹으면 안 되겠니? 부탁하겠습니다. 게임할 땐 꼭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다. 가끔씩 시계를 보면 성큼성큼 지나있는 시간에 깜짝깜짝 놀란다. 7시가 다가오면 점점 속이 쓰리다. 왜? 게임을 못해요. 혼나니까. 때르릉 때르릉. 계속 자다가 모처럼 이기고 있는 이때, 지다가 모처럼 이기고 있는 이때 마지막으로 영혼을 불사르던 바로 이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짜증이 밀려왔다. 그냥 받지 말아버릴까? 잠깐, 만약 엄마 전화라면?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다. 지난번처럼 컴퓨터를 창고에 치워버리는 재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치사해도 받아야 한다. 여보세요? 거기 김현성이라는 애 집 맞습니까? 아 쨍쨍한 목소리. 아까 그 옥수수 트럭 아저씨다. 괜히 받았다.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니? 넘기세요. 네. 언제쯤 들어오셔? 몰라요. 그럼 부모님 전화번호라도. 일할 때 못 받으시는데요. 거짓말이 0.2초 만에 바로바로 튀어나갔다. 가만 보면 나도 머리가 좋다. 그런데 성적은 왜 그 모양일까? 집에 가서 보니 다친 데는 없었고, 아, 이 아저씨 되게 눈치 없네. 내가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지금 분신가도 같은 내 캐릭터는 가만히 선 채로 계속 얻어맞고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빨리 게임하러 가야 돼. 부모님 오시면 꼭 연락 달라고 전해줘. 네, 뚝.
아저씨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를 내리꽂듯이 놓아버리고는 방으로 달려갔다. 내 분실아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 아 젠장 들어누웠네. 이번 판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날 눕힌 것도 모자라서 내 캐릭터까지 눕혀?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아저씨다. 팡팡팡! 뭐냐 이거? 애니팡입니다. 같은 물건이 3개 모이면 터져 없어진다. 이게 스트레스 제대로 풀리는 게임이다. 재준이에게 사정사정해서 스마트폰을 빌렸다. 어제 자기 때문에 사고 난 것이 미안했는지 생명과도 같은 물건을 내게 건네줬다. 물론 녀석이 학원을 마치면 돌려주는 조건이었지만 얘는 학원도 안 다니잖아. 그쵸? 요새 팡팡팡이라는 게임이 유행인데 컴퓨터로 하면 되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하는 애니팡. 나만 스마트폰이 없어서 친구들과 대화에 끼지 못했다. 게임을 마스터하는 건 물론 랭킹까지 올려서 확실히 눈도장을 찍을 작정이었다. 엄마가 시킨 심부름을 하느라 마트로 향하는 길에도 팡팡 연탄이 계속되었다. 넘기시고 20만 점을 넘으면 랭킹에 들 수 있는데 될 듯하면서도 안 됐다. 살짝 약이 오르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예전에 그 캔디 크러쉬 사가 있죠. 캔디 크러쉬 사가. 캔디 크러쉬. 그게 뭐예요? 그 게임 그거 하느라고 하루 밤을 샜거든요. 그게 뭐예요? 있어 게임 있어. 그것도 3개인가 4개 맞추면은 깨지는 건데 그거를 하느라고 하루 밤을 샜거든요.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리고 그다음부터 게임을 안 합니다. 처음 밤 새봤어 게임하느라고. 아주 화가 나더라고. 약이 올라가지고. 익히 아는 골목이라 앞도 안 보고 계속 게임에 몰두했다. 이제 이 골목만 지나가면 제법 큰 마트가 나온다. 5만 점, 10만 점, 15만 점. 이번 판은 점수 쌓이는 게 예사롭지 않다. 남은 제한 시간은 10초. 잘하면 랭킹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얘는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주위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요. 게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걸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쵸? 오 20만 점 점점 빠져들었다. 이 공간의 게임 속 물건들과 나만 있는 것 같았다. 경쾌한 효과음이 나의 최고 점수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불빛이 번쩍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검은 자동차가 날 덮쳤다. 끼텅 뭐 당한 거야 이번엔? 진짜 교통사고 당한 거야.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다. 하늘과 땅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충격이 꽤 컸던 거야. 먼지가 얼굴을 덮고 머리는 빙빙 돌았다. 야 임마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밑줄 치세요. 아까 그 아저씨는 다친 데 없냐 그랬죠? 근데 이 아저씨는 쭉 밑줄 쳐. 어딜 보고 다니는 거니에요? 자, 비인간적, 어른스럽지 못함. 야 임마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비인간적, 어른스럽지 못함. 근데 사실은 얘도 잘못이 있죠. 차를 잘 봐야죠. 근데 그 아저씨도 사람이 오면 멈춰야죠. 그 아저씨도 딴짓을 한 거야 사실은. 그치? 둘 다 잘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밑줄 쳐. 선글라스를 쓴 아저씨가 팔짱을 낀 채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쭉 밑줄 쳐. 무서웠겠다. 무책임, 비인간적. 무책임, 비인간적. 아 여기 골목 삼거리였구나. 어제 사고 났는데 오늘 차에 또 치이다니 나는 창피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핑글핑글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도 후들거렸다. 그래도 아프다고 말하기 싫었다. 아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네. 선글라스 아저씨는 내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까만 안경알 뒤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제도 사고 났는데 멀쩡했어요. 뭐 자랑이다 임마. 넘어가세요. 아저씨가 피식 헛웃음을 내뱉었다. 네가 잘못 밑줄 쳐. 네가 잘못한 거 알지? 길을 갈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란 말이야. 나에게 책임을 떠넘긴. 네. 여기까지 말한 아저씨가 갑자기 요리조리를 주위를 살폈다. 왜 살폈을까? 뭘 찾아? 사람. 목격자. 그리고 또 CCTV. CCTV 찾는 거야. 없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왜 그러나 싶어 나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밑줄 치세요. 아저씨가 승용차에 급히 타며 말했다. 책임 회피. 쓰세요. 책임 회피 아니고 회피입니다. 어디 쪽이라가요? 아저씨가 승용차에 급히 타며 말했다. 밑에다가 책임 회피. 앞으로 조심해라. 동. 선글라스 아저씨 차가 출발했다. 얘들아 다 적고 있니? 네. 뭔가 좀 이상했다.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아 연락처.
이미 출발한 니라 늦었다. 그렇다면 차 번호라도 외워둬야지. 어디 보자. 근데 얘들아 부딪혔는데 그 아저씨가 핸드폰 번호를 안 가르쳐 줄 것 같아. 근데 차 번호로 외운 걸 들키면 안 돼요. 혹시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잖아. 그래서 속으로 외워야지. 35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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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이러면 안 돼요. 내 차 번호긴 한데 모르게 괜찮아요. 좀 이상한 아저씨인 것 같고 너랑 그 아저씨랑 나밖에 없다. 그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근데 막 일부러 막 전화를 한다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요 하고 차 번호를 미친 듯이 외운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속으로 그러고 갖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서 딱 전에 그쪽에서. 그리고 뛰어야죠. 근데 연락처를 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뺑소니 치려고 안 알려준 거지 일부러. 그리고 딱 아까는 보니까 저번에는 왜 안 받고 이번에는 왜 갑자기 받으려고 해요 연락처를? 진짜 아프니까. 그리고 아 그때는 연락처 줬는데 왜 이번엔 안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미 출발한 뒤라 늦었다. 그렇다면 차 번호라도 외워야지. 어디 보자. 27라에 이어 아이고 방향을 꺾어 사라졌다. 젠장. 골목길이 허전했다. 기분이 영 찜찜했다. 이제야 팔꿈치랑 옆구리가 쓰라려 오기 시작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재준이 스마트폰 어디 있지? 나는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을 휘휘 둘러보며 떨어뜨린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살폈다. 저기 있네. 생각보다 금방 찾았다. 그런데 망했다. 재준이의 스마트폰 액정에 대각선으로 금이 쫙 가버렸다. 이제 어떡하지? 이거 수리비 장난 아닐 텐데. 이번 주 정말 재수 옴붙었다. 집에 와서 옷을 벗어 보니 역시나 옆구리가 넓게 까져 피가 묻어나왔다. 그러니까 심하게 다친 거야. 그런데 살갗보다도 마음이 쓰라려 죽겠다.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을 거다. 선글라스 아저씨도 진짜 황당하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자기도 조심하지 않았잖아. 괜찮은 척 했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났다. 깨진 스마트폰과 얄미운 선글라스 아저씨가 번갈아 내 마음을 후벼 팠다. 그럴수록 힘이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았다. 차 번호를 몰라서 경찰에 신고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면 교통사고 목격차를 찾습니다라고 써붙이는 방법이 있는 넘기세요. 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게다가 내가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 아팠다. 나는 온갖 잡생각을 하며 몸을 다 찢고 수건을 두른 채 부엌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 쫙 깨진 스마트폰이 보였다. 다시금 정신이 아찔해졌다. 날 보고 책임져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책임질 사람은 도망갔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대로 나만 덤터기 쓸 수는 없었다. 나도 당한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자, 어떤 생각 체크해보세요. 무슨 생각일 것 같아? 옥수수요. 옥수수 아저씨한테 배상하라고. 뒤집어 씌우기. 와 얘도 그치? 나빴네. 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적으세요. 잘못된 생각. 나빴죠? 잘못된 생각. 옥수수 아저씨 불쌍하죠? 잘못된 생각. 근데 옥수수 아저씨는 이렇게 친 게 아니라 그냥 친 것도 아니야. 친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 지가 피하다 넘어진 거지. 나는 조심스레 교복 바지의 뒷주머니를 뒤졌다. 2번 접힌 메모지가 나왔다. 펼쳐보니 옥수수 아저씨의 연락처가 보였다. 침을 꿀꺽 삼켰다. 밑줄 치세요. 다시 깨진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내적 갈등이라고 쓰세요. 내적 갈등. 안 그러면 지금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이 몇백만 원짜리 내는 그 스마트폰을 물어주게 생긴 거야.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내적 갈등이라고 범위가 적었니? 누군가에게 보상받지 못하면 내가 물어줘야 한다. 이 사실을 떠올리자 망설임이 줄어들었다. 나는 집 전화로 옥수수 아저씨의 번호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미미하게 떨렸다. 밑줄 쳐. 왜 떨렸어?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이라고 쓰세요. 양심의 가책. 뚜루루 뚜루루루 신호가 가는 동안 나는 연거푸 심호흡을 했다. 왜 심호흡했어? 초조함, 긴장감. 건우야, 적어 빨리. 도대체 얘들아 학원에 그림을 그리러 오는 거니 공부를 하러 오는 거니? 건우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멍 때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미술학원이 아니에요. 다행히 노래 부르는 친구는 없어요. 그렇죠? 다행히 없는데 열심히 합시다. 제 수업반에 노래 부르는 데도 있어요. 힘들겠다. 그 선생님 힘드시겠다. 여보세요? 아저씨 전데요. 내 말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쨍쨍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자전거 탔더랑 쎄. 네, 무슨 일이야? 많이 아파? 그게 왜 그래? 아프면 솔직히 말해. 아저씨의 재촉이 서글펐다. 나는 액정의 균열을 바라본 채 입술을 악 물었다. 밑줄 쳐.
저 나중에 알았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 핸드폰이 깨져 있었어요. 밑줄 쳐. 거짓말. 거짓말했죠. 거짓말. 거짓말. 뭐라고 학생? 핸드폰 없다며. 넘어가세요. 아 그러니까 친구 건데요. 제 가방에 있었어요. 어제 보셨죠? 저랑 같이 자전거 탔던 친구? 네네.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내 말을 듣고 지금 무슨 생각 중일까? 가슴이 마구 뛴다. 아저씨가 잠시 후에 한마디 했다. 몸은 이상 없고 네 살짝 까져서 쓰라리긴 한데 이 정도는 하하. 왠지 말투가 비굴하게 나갔다. 이러다 의심받는 건 아니겠지. 그래 아저씨가 일 마치는 대로 들를게. 학생 주소가 어떻게 되지? 나는 아저씨에게 고분고분 집 주소를 불러주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아빠는 아저씨를 막 멱살 잡고 막 그쵸? 뺑소리 쳤다고. 드르르 똑똑똑똑이구나. 100만 원의 환상에 빠져 한참을 허우적대던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다. 환자들이 모두 쳐다보았다. 누구야? 옥슈슈 아저씨. 응? 촌스러운 옷차림. 거기 촌스러운부터야. 촌스러운 옷차림. 커다란 덩치. 순한 얼굴. 다름 아닌 옥수수 트럭 아저씨였다. 아저씨가 입가에만 미소를 띈 채로 내 옆에 섰다.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어젯밤 멱살을 잡혔던 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밑줄 치세요. 누구한테 멱살 잡혔어? 아빠한테. 그쵸? 밑줄 쳐. 갑자기 공기가 답답해졌다. 왜? 마음이 무거움. 마음이 무거움. 많이 괜찮아졌니? 네. 아저씨가 물끄러미 날 바라보다가 검은 봉지를 내밀었다. 자, 출출할 때 먹어. 꾸벅 인사하고 받아보니 뜨끈뜨끈했다. 아무래도 옥수수 같았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저씨도 따뜻하고 옥수수도 따뜻하고 그쵸? 인간적 따뜻한 성품. 갔다 와. 인간적 따뜻한 성품. 아저씨는 계속 범연쩍게 웃고만 있었다. 학생 미안해. 네? 그저께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아니에요. 내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미안해. 자기가 진짜 뺑소니를 친 것처럼 말했다. 어쩌면 잘된 건지도 몰랐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로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 무척 어색했다. 삐리리리 삐리. 왜 이렇게 핸드폰 벨소리는 다 다른 거니? 삐리리리 삐리리리. 그때 마침 아저씨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저씨가 날띠 낡은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 부인인 것 같았다. 통화를 나누는 아저씨의 말투엔 다정함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뭐라고? 갑자기 아저씨가 당황해하면서 주위의 눈치를 살폈다. 나와도 눈이 한번 마주쳤다. 내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눈짓하고는 병실 바깥으로 나갔다. 무슨 일인지 살짝 궁금해졌다. 1분쯤 지났을까? 옆에 할아버지가 담배와 링거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병실 밖으로 넘기세요. 나갔다. 그래서 들린 거야.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에어컨 틀었는데 문을 안 닫았다. 저 할아버지 진짜. 복도에 어수선한 잡음이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환자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 열린 쪽을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보였다. 문 옆에 뒤돌아서서 굳은 자세로 통화하고 있었다. 뒷모습을 보니 핸드폰만 낡은 게 아니었다. 밑줄 치세요. 빛바래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 쭈글쭈글하고 헐렁한 반바지, 낡은 운동화, 쭉 밑줄 쳐. 우리가 짐작은 했죠. 핸드폰을 보고, 그렇죠? 이 사람 어때? 거지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가난함, 그렇죠? 가난함. 단어가 안 났어요. 가난함. 자, 주의를 가난하다고 쓰세요. 가난함. 자, 주의를 기울이자. 쨍쨍한 아저씨 목소리도 간간히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중환자실이라는 말이 들렸다. 뒤이어 산소 호흡기도 알아들었다. 이거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 여태까지 파악했을 때 아저씨가 통화를 끝내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다 아저씨가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쳐다보았다. 아저씨 표정이 아까보다 어두워졌다. 학생 미안한데 오래 못 있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저씨는 탄식이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눈등이 아이가 있는데 많이 아파. 아기가요? 어디가 아픈데요? 천식. 응급실을 자주 가는데 이번엔 심각한가 봐. 방금 중환자실로 옮겼대. 어떡해요? 사실 학생이랑 사고 났을 때가 아기 상태가 심각하대서 장사 접고 달려가던 참이었어. 지금 몇 페이지니? 267? 267쪽.
페이지가 없나? 나갔다. 멘트. 어디냐? 그 장사 접고 달려가던 참이었어. 그땐 너무 정신없어서 연락처만 남겼던 거야. 건우가 페이지가 없어서 찾아줘야 돼. 찾았어? 잠깐만. 화장실. 안 돼. 어디야? 거기야? 오케이.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야, 쉬는 시간에 가, 화장실을. 초등학생이야, 뭐야. 그쵸? 아저씨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왠지 밑줄 치세요. 선글라스 아저씨가 이광경을 봤다면 나를 실컷 비웃을 것 같았다. 자, 학생 이름 현석이라고 했지? 네. 네. 현석아, 아빠한테 잘 좀 말해줘. 아까 오면서 통화했는데 나를 뺑소니로 고소하겠대. 내가 그래도 노력했잖니. 네, 맞아요. 이 아저씨가 뺑소니라니. 아빠는 한술 더 뜨고 있었다. 밑줄 치세요. 서글프게 웃는 아저씨를 보니 내 마음이 아려오기 시작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미안함이라고 적어. 미안함. 아저씨가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고는 무언가를 꺼내어 내게 내밀었다. 급하게 오느라 음료수도 못 사왔네.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자, 밑줄 쳐. 10,000원짜리 지폐.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팔아가지고 지금 그 돈 10,000원 주는 거예요. 밑줄 치시고 아저씨의 현실이라고 적어. 아저씨의 현실. 10,000원밖에 없어. 그때는 10,000원이 비싼 돈이야, 싼 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시대. 지금 시대요? 지금 현대 소설이야. 싸진 않지. 그거 지금도 10,000원 여러분. 그쵸. 10,000원 잃어버리면 슬프죠. 그렇죠. 10,000원으로 10원 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5잔이나 먹을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말하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맞아요. 젤리를 1,500원이라고 한다면 2,500원이에요. 2,500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냐? 네 봉지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와 대단해. 그것도 땀에 절어 쭈글쭈글 시든 배춧잎이었다. 배춧잎 이거 뭐야? 아저씨의 현실. 아니 배춧잎 뭐 얘기하는 거야? 네. 10,000원. 10,000원이죠. 배춧잎. 그렇죠? 아니 10,000원짜리야. 그렇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어서 받아. 아저씨가 뿌리치는 내 손을 꼭 붙잡고는 손바닥에 10,000원을 쥐어주었다. 나는 잡힌 손을 어색하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저씨가 그 상태로 한참 동안 내 손을 놓아주질 않았다. 밑줄 치세요. 우리 아들 도원이가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가 이름이 도원인가 봐. 아저씨의 소망이라고 적어. 아저씨의 소망. 이 말을 하고 나서야 꼭 잡았던 손을 놓아주었다. 평소라면 짜증냈을 텐데 시름이 깊이 잠긴 목소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밑줄 쳐. 내 손엔 아직 아저씨의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인간적 따뜻함이라고 적으세요. 누구의? 아저씨. 옥수수 아저씨죠. 인간적 따뜻함. 건우야 적었니?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또 보자. 아저씨가 순박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흠뻑했다. 아저씨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검은 봉지를 열어보았다. 안에 밑줄 치세요. 옥수수와 계란빵. 이거 아저씨가 파는 거죠. 이거 들고 온 거야. 아저씨의 마음이라고 적으세요. 아저씨의 마음. 아저씨의 마음. 아저씨의 마음. 자, 269쪽으로 가세요. 269쪽. 자, 넘어가세요. 269쪽 메뉴에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옥수수를 팔겠지? 늦둥이 병원비 마련하느라 자기는 옷이나 신발도 못 샀을 거다. 당연히 스마트폰은 꿈도 못 꾸고 또 다른 내 손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꼬깃꼬깃 볼품없는 지폐였다. 아저씨가 옥수수 몇 개를 팔아야 이걸 버는 걸까? 오늘도 여기저기 수습하느라 하나도 못 판 건 아닐까? 밑줄 치세요. 점점 입안의 옥수수 감촉이 불편해졌다. 미안함, 죄책감. 요즘에 옥수수가 3개에 5,000원 이럴걸요? 6개는 팔아야 10,000원입니다. 미안함, 죄책감. 미안함, 죄책감. 어쩌면 지금 나는 옥수수가 아닌 가진 것 없는 아저씨의 살점을 뜯었는지도 모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 각성했습니다. 밑줄 치세요. 잘못을 각성함. 근데 좀 심하긴 했죠?
이거 좀 너무 심했죠? 그치? 잘못을 각성함. 중학생 이름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이 병실에는 아파서 들어온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조금 부딪혀도 합의금이나 보험금 받으려고 병원에 누워있는 가짜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대학생 형이 저렇게 병실을 자주 비울 리가 없었다. 그런데 돌아와 환자복만 입으면 신기하게도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 역시 죽어있었다.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는 것이었다. 한번 죽은 척하고 성능 좋은 컴퓨터와 멋진 스마트폰을 장만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났다. 누구? 옥수수 아저씨의 늦둥이 아기. 그렇죠? 옥수수 아저씨의 늦둥이 아기였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힘겹게 숨쉬는 그 녀석은 진짜였다. 내 손에 들린 옥수수는 아직 따뜻했다. 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잘못을 바로잡기로. 옥수수 아저씨한테 가려고. 그리고 재빨리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밖으로 급하게 뛰어나가다가 복도에서 옆자리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학생 어디 가는겨? 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달려 병동 밖으로 뛰쳐나왔다. 옥수수 아저씨, 선글라스 아저씨, 부모님, 재준이가 번갈아 떠올랐다. 미쳐버릴 것 같이 숨이 가빴다. 밑줄 치세요.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가 그래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 라고 하고 뛰쳐나왔죠. 그랬더니 숨이 가빴대요. 자 쓰세요. 후련함, 기쁨. 정직하기로 해서 기뻐진 거야. 후련함, 기쁨. 누구든 먼저 마주치면 이 기분을 다 쏟아낼 것이다. 내 손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즈음 저 멀리 빛바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삶은 옥수수, 영양계란빵 3개 2,000원. 싸네요. 그렇죠? 사실 좀 5,000원씩 하는데. 자, 이 뒤를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돼요. 소설 이어쓰기에서. 자, 넘기세요. 270쪽. 자, 10분 안에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2번으로 가봐. 나는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옥수수 아저씨 전화를 받고 괜찮다고 말했다. 빈칸 채울게요. 옥수수 아저씨. 근데 어디를 하는 거예요? 173쪽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앞에 넘겨봐. 뒤에 넘겨봐. 아니 뒤로 넘겨보라고. 거기 2번. 아니 그건 반대쪽. 270쪽. 270쪽에 1-2번. 이거요? 이쪽 다? 아니 270쪽. 270쪽에 1번 있죠.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거기에 2번 빈칸 뚫려있죠. 네. 거기다 쓰면 돼요. 옥수수 아저씨. 그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야. 적으세요. 숙제. 아니에요. 지금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옥수수 아저씨 전화를 받고 괜찮다고 말했죠. 근데 진짜 차에 치였죠. 근데 그 아저씨가 오히려 쓰세요.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움.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움.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움. 근데 얘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갔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차번호도 못 외웠는데 스마트폰이 금이 간 걸 봤죠. 그렇죠? 금이 간 걸 봤지. 자, 그래서 5번 가봐. 나는 깨진 스마트폰 수리비를 마련하라고 옥수수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 잘못을 스마트폰 망가졌다고 거짓말함. 스마트폰이 망가졌다고 거짓말함. 5번에 적으세요. 스마트폰이 망가졌다고 거짓말함. 스마트폰이 망가졌다고 거짓말함.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합의금 받으려고. 그쵸? 옥수수 아저씨가 찾아와서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고. 8번 마지막입니다. 나는 병원을 뛰쳐나와 누구를 향해 달려가? 재준이는 아니겠죠. 그쵸? 옥수수 아저씨를 향해 달려간다. 옥수수 아저씨. 가서 뭐라고 할지는 뒤에 이어 써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몇 줄 정도 써야 돼요? 271. 몇 줄 정도 써야 돼요? 그 뒤에 보면 원고지 있거든요. 맨 뒤에 원고지 2페이지를 쓰세요. 두 바닥. 두 바닥을 이어지네요. 쓰세요. 제가 상상해서 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쓰시면 돼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71쪽. 271쪽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깨진 걸 보고요. 그쵸? 옥수수 아저씨한테 뒤집어 씌워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죠. 나의 마음 봐.
옥수수 아저씨에게 잘못을 덤태기 씌울 생각에 잠시 고민했다. 고민.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알게 됐죠. 왜 아저씨가 그렇게 사고 났을 때 급하게 갔는지. 아저씨 아이가 아픈 상황을 알고 어떻게 했어? 죄책감. 죄책감, 미안함. 적으세요.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뺑소니범으로 몰리고 10,000원을 주고 갔는데 도대체 옥수수를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함. 죄책감, 마음이 불편함. 15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병원으로 뛰쳐가면서 병원에서 나와서 뛰쳐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 그리고 옥수수 아저씨에게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사과, 잘못을 고백.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나는, 이 주인공이 나는 옥수수 아저씨로 인해 뭘 깨달았어?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적으세요. 넘기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위 활동을 바탕으로 나의 변화를 정리해보지요. 처음에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옥수수를 먹는데 옥수수가 막 거칠고, 그렇죠? 그리고 아저씨네 눈등이가 또 아프다는 상황을 또 알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다 적었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274 라스트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볼까? 274 6번에다가 작가가 이 작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 같아? 거짓말 주지. 거짓말 치지 마. 그쵸, 쓰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대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대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양심대로 살아라. 자, 잘 들으세요. 수업은 끝났고요. 다음 주 숙제는요. 그 뒤에 클리닉 때까지 소설 리허설로 오면 조용히 해. 소설 리허설 써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 수목은 클리닉이 정상입니다. 금요일 하는 학생만 한 주 밀리는 거야. 다음 주 일요일은 휴방이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보충 안 해요? 안 합니다. 오, 나 그리고 들으세요. 얘들아 조용히 봐. 들어봐. 그리고 다음 주 휴방인데 그 다음 주에 월말 평가 본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공부를 좀 해갖고 오시고 7, 8, 9 그쵸? 7, 8, 9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클리닉에 오시는데 이때 월말 평가 대비하는 그 문제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장포고문 100점 안 받고 틀린 친구들 있죠? 수정해 오세요. 다음 클리닉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 주에 오시면 되죠. 다음 주. 수목은 다음 주. 금요일은 그 다다음 주. 헷갈리면 나한테 문자. 알겠죠? 선생님 업무폰으로 문자 하세요. 그리고 우리 차연이는 다음 주 클리닉 올 때 그 수정한 거 갖고 와시. 그리고 오늘 클리닉 새 친구 있죠? 다른 친구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갔다 와. 네, 선생님 이거 멈춰요. 이거 멈춰요. 저